안녕하세요. 템베거TV입니다. 금일은 5월 26일 장중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지켜볼 탑3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,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9천억의 이제 순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, 이제 전일 엔비디아가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전일 이제 그 반도체주들이 좀 들썩였죠. 국내 증시에서도.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이후에 장중 7만 원을 터치 정도만 했어요. 7만 원을 터치 정도만 하고 이제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그 7만 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. 물론 7만 300원이지만 종가상 7만 원을 넘겨주면서 마감을 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5%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연 이틀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장중 11만원도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종가는 109,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의 이제 거래량들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은 흐름이고,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까 코스피 쪽에서 9천억 이상의 순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, 사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. 거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빵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매수세는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이제 760만 주, 77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, 이게 돈이 거의 한 5천억, 4천억 되죠.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한 4천억 이상 거래 대금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두 종목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약 한 1천억 정도의 순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, 어쨌든 지금 수급은 반도체 대장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로 있었던 게, 사실 어제 이제 누리호 3차가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.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 실패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요동이 좀 컸어요. 근데 이제 3차까지 오는 흐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, 그 다음에 그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오히려 발사 이후에 성공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폭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은 뭐 시간의 상한가도 치고 막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을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누리호 3차를 제작 관리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제작 총괄 관리를 하고, 이제 발사도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업체였는데, 어쨌든 이 3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어제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누리호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뚜렷하게 시장 자체는 반도체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제 테마 쪽에서 순환매가 도는 게 없었어요.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페라이트 테마가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대장으로 상신전자가 오전부터 상한가를 좀 친 흐름이었습니다.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1시간 이내에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같은 테마로 엮여있는 삼화전자, 뭐 상한가까지는 못 쳤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, 삼화전기, 그 다음에 뭐 C큐브, 이런 종목들이 좀 페라이트 때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. 뭐 연상도 치고 그랬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, 금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좀,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야당이죠.
야당 쪽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.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? 이제 안철수 여당이긴 한데 안철수 테마 이제 그 4월 총선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써니전자라든지 안랩 같은 경우가 이제 윗꼬리를 좀 심하게 달았죠. 장중에 기사가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사실 총선은 좀 정치 테마 중에서도 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.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몸풀기도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낙연 씨가 지금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장으로는 이제 남선 알미늄이죠. 이제 뭐 6월 달에 이제 뭐 잠깐 이제 복귀를 해서 정치 재개 활동을 할 거다. 어느 쪽에서는 뭐 당분간 쉴 거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지금 기사들로 펌핑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남선 알미늄이 최근에 좀 거래도 들어오고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오늘 아마 대구에서 뭐 북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.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있는 테마가 이제 화천기계죠.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4,500원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2%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의 그 거래량들이 심상치가 않아요. 뭐 며칠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민 씨도 안 한다고는 본인이 SNS에 밝히긴 했지만 주변에서 계속 펌핑을 좀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에 대한 그 질문이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. 사실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남았긴 하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영원한 테마죠. 5년에 한 번. 5년에 한 번 있는. 그래서 지금 약 한 3년이 남았지만 보통 이제 한 1년 길게는 2년을 두고 좀 바닥에서 후보자들을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매매를 좀 하기도 합니다. 길게 보시면은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뭐 7배까지도 나오니까 정치 테마는 영원해요. 그래서 정치 테마도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.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흑해 곡물 협정 7월 달에 파기 시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장주인 누보가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같은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팜스토리 그 다음에 미래생명 자원 그래서 곡물이나 이런 쪽들도 계속 뭐 좀 식상한 뉴스기는 하지만 어쨌든 뉴스가 나오거나 어느 정도의 낌새가 보인다면은 지금 뭐 순환매가 돌 때가 딱히 없기 때문에 단발성 단기 매매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져요.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뭐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그 찌라시 정보 내용이 좀 들어오면은 그거에 발맞춰서 단기 하실 분들은 단기로 좀 집중해서 매매하시면은 시세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이제 매일 무료 정보를 드려요. 그래서 위 핸드폰 번호 010-5591-7209번으로 문자 1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초대를 해드리고 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제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자만 좀 잘 남겨주시면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로
이제 쉬는 날이죠.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장이 열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관심 있게 보실 종목,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KC 그린 홀딩스입니다. 어제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2조 규모의 탄소 포집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KC 그린 홀딩스나 이제 클라우드 에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. 그래서 그 탄소 쪽으로는 그 대장주는 그 클라우드 에어, 그 다음에 뭐 KC 그린 홀딩스,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, 한솔홈데코는 워낙 바닥에 있고 종목의 끼가 요즘 들어서는 크게 보이는 종목은 아니어서 패스를 하고 KC 그린 홀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. 사실 오늘 밑꼬리만 조금 더 달았으면은 이쁠 뻔했어요. 뭐 한 4,600원 정도, 4,650원 정도로만 장을 마감을 했어도 굉장히 좀 예뻤는데,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서,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보자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매집봉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거래만 좀 실리고 오늘 같은 경우처럼 12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테마다 라고는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나 기사들이 또 나오고 뉴스들이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되는데, 얘 같은 경우가 유통 물량이 한 1100만 주? 1100만 주 정도 돼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날 이제 한 1000만 주 정도 나왔고요. 4월 말쯤에. 그리고 기간과 가격 조정을 좀 보이다가 연 이틀 1500만 주, 12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. 유통 물량을 100% 이상 회전을 시켰어요.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거라는 것보다는 그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어쨌든 최소 6,000원까지는 열려있지 않나.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는데, 그죠? 거의 역대급 거래죠. 2014년도에 터진 거래 말고.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도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KC 그린 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픽을 드렸고요. 그래서 화요일 날 거래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. 거래량. 오전 거래가 거래량이 적게 터진다. 그러면은 그 음봉을 기다리면서 종가 배팅 대기 해주시면 되고, 오전에 거래가 활발하다. 양봉 예측하면서 배팅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 번호로 문자로 1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방에서 다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동진 세미캠입니다. 반도체 관련주죠. 최근에 반도체가 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은 넘겼어요. 뭐 앞선 고점까지는 넘기지는 못했지만 단기 고점은 37,500원을 종가상 넘겨주면서 거래량도 실리면서 관심있게 정고점을 뚫으러 가려고 시도를 할 거로는 보여집니다. 수급적으로만 봐도, 그죠?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은 200만 주가 넘게 파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35,000원 이상에서 38,000원까지 주가를 이끈 게 외국인들이에요. 여기서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뭐 한 번에 털고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눌림을 주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는 좀 보여집니다. 주봉상, 월봉상, 그죠?
45,000원까지는 1차적으로는 열려 있죠. 그리고는 2차적으로는 5만원. 요 정도까지는. 네. 가면은 얘도 끼 있게 가는 놈이긴 해요. 동진 세미캠도. 네. 최근에 뭐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원 같은 경우도 화요일날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.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단기 정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. 예. 물론 화요일날 37,500원만 지지를 해주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캔들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터지지만 않고 한 200만 주, 150만 주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. 그러면서 37,500원을 버텨준다. 그러면은 얘도 종가 베팅 대기를 해도 될 만한 종목. 예.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종목입니다. 그래서 동진 세미캔까지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고요. 세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. 신규 상장주예요.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43,000원짜리예요. 물론 좀 지금 74,500원 대비하면 많이는 올라 있죠. 경쟁률이 아마 공모가 때 청약 경쟁률이 800대 1 정도, 1000대 1은 넘지는 못했어요.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시초가에 한 65% 정도 상승 출발을 해서 43,000원 대비 88,500원까지 더블까지는 좀 나왔습니다. 더블 이상. 뭐 따상은 아니더라도 장중에 물론 지금은 조금 수익률이 덜 하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모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 280만 주 정도 돼요. 280만 주 전 되는데 어쨌든 뭐 첫째 날은 더 100% 이상을 돌렸고 한 3배? 800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한 3배 정도를 돌렸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150만 주. 오늘은 거기에 또 절반인 82만 주. 네,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지지할 구간 72,500원을 지지해주면서 아름다운 음봉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유통 물량도 적은 물량이고 화요일날 대량 거래와 함께 양봉이 나온다.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해서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KC 그린 홀딩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나 뭐 차트적으로나 거래량적으로나 굉장히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진 세미캠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해서 수급도 그렇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종목을 드리고 기가비스는 물론 신규 상장주가 위험한 거는 있어요. 전저점을 깨면은 손절을 하긴 해야 돼요. 장중에 68,000원 68,000원 약 한 10% 정도 손절 위험은 있는 종목이지만 먹게 되면은 위로는 오히려 더 크다. 30이 될지 50이 될지 100%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. 신규 상장주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기가비스까지 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. 혼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세요.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5월 26일 금요일장 마감 방송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